희망과 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합니다. 이상협, 이슬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8일 최근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의 방한과 2차 고위급 접촉 움직임을 계기로 거세지고 있는 5.24 조치 해제 논란 등과 관련 북측 고위급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지 않은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 견지한 대북정책 원칙을 제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하반기 5조 원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2~3명뿐인 금융감독원 일본과 중국 사무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 전원이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미일 동맹이 동아시아의 지역 동맹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그것을 넘어서는 지역을 포괄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하이의 노래입니다. 1, 2, 3, 4. I said 1, 2, 3. 아직도 내가 네 거라는 착각은 그만. 예전에 그땐 내가 아냐. 아침이 밝는 소리에 꽃은 좀 마치 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려 왜. I'm sick and tired. 너의 위선에 어설픈 lighter. 이제 좀 꺼져줄래. I think I'm going crazy. I think I'm going crazy. 더 비참하게 굴지는 마. 사라져줘 저 멀리. No no. 나나나나나나. 구차하게 울지는 마. 다 잊어줘 영원히. No no. Listen.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I said 1 and 2 and 3, 4. 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1 and 2 and 3, 4. 오, game over, game over. 오, game over. 나 같은 여자 어딜 가도 눈 씻고 봐도 보기는 못해. 때로는 섹시 때론 청순함에 남자들은 울고 가네 유치하게. I'm sick and tired. 너의 위선에 어설픈 lighter. 제발 좀 꺼져줄래. I think I'm going crazy. I think I'm going crazy. 더 비참하게 굴지는 마. 사라져줘 저 멀리. No no. 나나나나나나. 구차하게 울지는 마. 다 잊어줘 영원히. No no. Listen.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I said 1 and 2 and 3, 4. 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1 and 2 and 3, 4. 오, game over, game over. 오, game over. 슈비루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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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비루 너무나 슈비루아빠, 슈비루아빠, 슈비루아빠. Hey baby, 슈비루비와빠밥 떠나가줘. I said 1 and 2 and 3, 4. 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1 and 2 and 3, 4. 오, game over, game over. 오, game over.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8일 최근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의 방한과 2차 고위급 접촉 움직임을 계기로 거세지고 있는 오이사 조치 해제 논란 등과 관련 북측 고위급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 견지한 대북정책 원칙을 재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오이사 조치와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고위급이 왔다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오이사 조치의 원인인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신중론을 견지하면서도 향후 고위급 접촉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 장관은 오이사 조치를 커다란 숙제인 것처럼 바라보는데 일정 부분 동의한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보면 오이사 문제가 극복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면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 얘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협의차 방한한 레 르멍밍 아세안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최근 도발과 유화적 모습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는데 아세안 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아세안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간 사격전과 관련해서 우리 측에 항의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전통문이 안보실로 접수됐지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하반기 5조 원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만 26조 원에 달하는 뭉칫돈을 풀어 경기를 진작하려 했지만 최근 기업 투자가 급감하고 민간 소비도 지지부진하자 극약 처방을 선택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기금 지출, 공공기관 투자 등을 1조 4천억 원 늘리고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의 연내 집행을 3조 5천억 원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책자금 패키지 41조 원 가운데 연내 집행액을 26조 원에서 3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행복기숙사 건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예술활동 후원 등 정부가 기금을 통해 당겨 쓸 수 있는 자투리 자금이 총망라됐다. 심지어 부채 감축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들마저 7천억 원 규모 시설 투자를 연내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 5천억 원은 내년에 쓸 자금을 올해 당겨 쓰는 시기다. 이로 인해 새 경제팀이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풀 자금 규모는 41조 원에서 42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최대한 확장적으로 정책 패키지를 짰다던 정부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추가로 돈 풀기에 나선 건 그만큼 최근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모두 부진한 데다 엔저터널을 지나며 대기업 실적마저 꺾이는 상황에서 올해 경기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직원이 2-3명뿐인 금융감독원 일본과 중국 사무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 전원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17일에서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2개 조로 나눠 14명은 베이징, 10명은 도쿄로 가는 해외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금감원 베이징 사무소에는 직원 2명, 도쿄 사무소는 3명이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형적인 외유형 국감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는 항공편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하루 숙박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 되는 숙소에 머문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출장비로만 3천만 원가량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시중은행 일본 도쿄 지점의 부당 대출 사건 등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해외 국감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 해외 사무소는 국내 은행 해외 지점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고 해당 국가 금융당국과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맡고
현지 금융정보를 수집해 본부에 보고하는 것이 주 업무다. 앞서 도쿄지점 부당 대출 사고에 대한 검사는 서울의 금감원 은행조사국 직원들이 파견돼 실시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해외 지점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울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번 해외 국감 대상 기관의 베이징과 도쿄의 산업은행, 우리은행, 대우증권,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지점과 사무소도 포함시켰다. 모두 국책은행이거나 국책은행의 자회사,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곁다리식으로 국감 대상에 포함된 금융기관 직원 수도 대부분 2명에서 4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동네 구멍가게 같은 은행 지점을 국정감사하려고 정무위 국회의원들이 출동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정무위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은행 해외 지점에서 국가의 위신이 손상될 정도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금감원이 이 사고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 해외 국감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미일 동맹이 동아시아의 지역 동맹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그것을 넘어서는 지역을 포괄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변화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는 의미여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 양국은 8일 도쿄에서 외무 국방 국장급 협의, 즉 방위협력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께 최종안이 나오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가이드라인의 중간 보고안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 미일 양국의 전략적 목표와 이익은 완전히 일치하고 아시아 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지역의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미일 동맹이 1997년 9월 작성된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동아시아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서 아시아 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지역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미일 동맹의 틀을 통해 중동 등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됐다.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표안이 매우 긍정적이고 충실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미일 동맹의 성격 변화는 주변 사태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구체화됐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태를 평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한반도 대만의 유사 사태를 뜻하는 주변 사태 등 3단계로 구분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수희의 서울여자. 술에 기대고 싶은 그런 밤이 찾아오면은 이름 없는 낯선 거리로 사랑을 찾아갑니다. 밉다고 원망하면서 기억을 지우려 해도 가끔씩 그대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사랑도 팔고 사는 속이고 속는 세상 오로지 믿고 의지한 당신마저도 나를 버리신 서울이 싫어졌어요.
피워준 담배를 멍하니 꺼내 물고서 그래도 여자라고 흔들리는 서러운 미련 사랑도 팔고 사는 속이고 속는 세상 오로지 믿고 의지하는 당신마저도 나를 버리신 서울이 미워졌어요. 사랑도 팔고 사는 속이고 속는 세상 오로지 믿고 의지하는 당신마저도 나를 버리신 서울이 미워졌어요. 다음은 정치 관련 기사입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기업인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둘째 날까지 파행을 빚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기업 감싸기와 의도적 흠집내기, 지도부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힘겨루기 양상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감 취지와 무관한 증인을 선정해 인격 모독이나 의도적 흠집내기 등 정략적 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제 살리기와 정략 국감을 기업 총수 등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논리는 기업 대표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경영에 전념할 수 없어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재계 입장과 통한다. 지난해 국감 때와 같은 기업인 무더기 증인 채택을 사전 방지하겠다는 뜻도 엿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과도하게 대기업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업인의 국감 증인 출석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도 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 회의에서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가 무슨 관계인가, 수십 수백 명이라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새누리당은 더는 정경련 하수인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전날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국감 질의를 아예 못했던 환노위는 이날 오전에도 공전을 이어갔다. 환노위는 일단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계속 협의키로 하고 오후 2시부터 국감을 속개했다. 정무위도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이날 오후 들어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저녁 KB금융지주 사태와 관련해서 김영록 전 KB금융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일부 합의를 이뤘다. 갑작스러운 국감 합의로 여야가 증인 신청부터 일정 조정까지 서둘러 마무리한 탓에 후유증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북한이 공개석상에서 노동교화소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7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100여 명의 기자와 외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유엔 대표부의 이동일 차석대사와 김성 참사관, 최명남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이 설명 및 질의응답에 나섰다. 최 부국장은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감옥 같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지난달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다만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정신적으로 향상되는 노동교화소는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노동교화소는 일반적인 범법자와 일부 정치범을 수용하는 반면 대부분 정치범들은 훨씬 가혹한 환경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부국장은 결의안은 대결이다. 대화와 협력과 양립할 수 없다며 유럽연합 EU와 일본 주도로 유엔이 2003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차석 대사는 지난달 13일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30분 가까이 설명하며 인권 문제는 미국의 체제전복 음모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유엔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침해 상황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이 갈수록 높아지는 데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의 하나로 해석된다. 유엔은 다음 달 총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EU의 인권특별대표와 회동하고 유엔에서 설명회까지 개최한 것은 북한이 자국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 신호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차기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참모진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전날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방문 기간 중 발생한 보도자료 취소 논란과 관련해 최측근 비서진을 겨냥한 청와대 얼라 발언을 한 데 이어서 8일에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대통령 면담 불발을 두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정면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문 시 대통령 면담을 제안했다가 거절된 것과 관련 비서실장,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들 다 모여서 짜낸 꾀가 이것밖에 안 되냐며 북측이 방문 인사를 밝혔을 때 이미 청와대 예방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서 10월 3일 NSC 회의에서 북한 측 3사람이 청와대를 방문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길래 김관진 안보실장이 다 언론에 브리핑까지 하면서 제안했나 거절됐느냐며 대통령 청와대 면담 카드를 그렇게 싸게 쓰나 그거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제가 만날 물밑 대화를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북한과 대화를 자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며 대통령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향한 유 의원의 잇따른 쓴소리를 놓고 정치권에선 유력한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유 의원이 독자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원조 친박의 개혁 성향의 유 의원은 현재 친박 주류와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다. 당내에서 쓴소리를 내기로 유명했던 유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에는 특별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으나 차기 원내대표 출마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이어서 당 안팎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점이 됐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한 초선 의원은 평소 중도 보수 노선을 강조하던 유 의원이 본격적으로 당과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하동진이 부릅니다.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에 한번 빠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불타올라요.
그대와 둘이 밤을 지새며 지난 나를 잊고 싶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력 있는 여자를 만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마저 피곤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사랑하는 그대와 둘이 지난 나를 잊고 싶어요. 지난 나를 잊고 싶어요.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들이 번 돈의 12.3%만 법인세로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내야 할 세금 중 3조 원 이상을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은 납부해야 할 법인세 7조 2246억 원 중 3조 1914억 원을 감면받아 법인세 공제 비율이 무려 44.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이들 대기업에 깎아준 세금만 무려 10조 8,70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법에서 정한 세율에서 각종 공제, 면세 금액을 빼고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인 법인세 실효세율은 12.3%로 최고 세율인 22%보다 9.7%포인트나 낮았다. 더구나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영향이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18.7%에서 2009년 16.3%, 2010년 11.4%, 2011년 및 2012년 13% 등으로 6년 새 6.4%포인트나 떨어졌다. 10대 기업이 받은 법인세 공제 감면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08년 1조 7,788억 원이었던 법인세 감면액이 지난해 3조 1,914억 원으로 6년 새 79.4%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10대 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2008년 28조 1,034억 원에서 지난해 32조 8,422억 원으로 늘었지만 실제로 낸 법인세는 같은 기간 5조 2,600억 원에서 4조 332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인세 최저 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위권 밖의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실효세율이 18% 이상이어서 법인 최저 한세율을 지금보다 1%포인트 올려도 상위 10대 기업 이외의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극심한 재정 부족 상황에서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3%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최저한세 인상과 초대 기업에 대한 공제제도 정비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지난 9월 국내 외화 예금 가운데 중국 위안화 예금의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는 내용의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달러, 유로화 등 다른 통화가 감소한 반면 위안화 예금만 증가한 영향이다. 8일 한국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현황 자료를 보면 9월 말 기준 내국인 및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의 외화 예금은 636억
8천만 달러로 지난 8월 말보다 49억 2천만 달러 감소했다. 통화별로 보면 미국 달러화가 48억 7천만 달러 감소한 372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유로화로 엔화도 각각 23억 6천만 달러, 25억 3천만 달러로 8월에 비해서 1억 4천만 달러, 2억 달러가 줄었다. 반면 위안화 예금은 늘었다. 8월 말 199억 7천만 달러에서 3억 8천만 달러 늘어난 203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가 나홀로 증세를 보인 것으로 이에 따라 전체 외화 예금 가운데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29.1%에서 32%로 증가했다. 위안화 예금이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전체 통화 중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달러화의 비중은 58.4%로 낮아져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왔다. 한국은행 국제국 자본이동 분석팀 전재환 과장은 달러화 예금은 분기 결산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차입금 상환 수요가 늘어나면서 감소했다. 위안화의 경우 금액은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전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최윤아의 노래입니다. 미워도 미워도. 미워도 또다시 찾는 사람 지워도 생각이 나는 사람 그대 가슴에 시들은 꽃으로 남아 쓰디쓴 추억을 한 잔에 담은 이 밤 생각나는 단 한 사람 그대를 만났던 잊혀진 계절이 오면 나도 모르게 주르르 또 주르르 그대 흘러내리네 그댄 미워도 다시 그댄 지워도 다시 내 맘 정식을 또 흐르면 난 어찌합니까 시린 상처도 미련도 갈 것 없는 쓸쓸한 이 밤 이 한 잔에 그댈 삼킵니다 미워도 또다시 찾는 사람 지워도 생각이 나는 사람 그대 가슴에 시들은 꽃으로 남아 쓰디쓴 추억을 한 잔에 담은 이 밤 생각나는 단 한 사람 그대를 만났던 잊혀진 계절이 오면 나도 모르게 주르르 또 주르르 그대 흘러내리네 그댄 미워도
입을 삼킵니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568도를 맞는 한글날입니다.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먼지 농도도 보통 이상으로 나들이에 좋겠고요. 오늘 아침에 역시 강원 내륙이나 산간, 일부 또 중부 내륙, 남부 산간에도 서리와 얼음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춥거나 쌀쌀했는데요. 낮 기온은 조금 더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좀 더 높겠고요. 일교차가 더 많이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강릉, 세종, 대전, 대구, 부산 나란히 25도까지 오르고 광주 26도, 제주 23도로 예상되고요. 금요일인 내일도 서울이 무려 27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평년을 3, 4도가량 기온 웃돌겠고 모레 토요일도 26도의 낮 기온 예상돼 이번 주말 휴일까지는 낮 기온이 꽤 높겠습니다. 하늘은 내일도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만 오후 한때 비가 좀 예상되고요. 내일 남해안과 제주 일부 남부 내륙도 바람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상하는 제19호 태풍 봉퐁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부터 제주 전해상, 남해 전해상, 동해 남부 전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요. 또 토요일은 뚜렷한 비 소식은 없는데 일요일부터는 이 태풍의 간접 영향 때문에 제주와 경남을 시작으로 해서 13일 월요일은 제주와 경상도, 강원 영동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을 보니까요. 18.9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부터 대부분의 열차는 좌석이 매진돼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공일답게 이후 준비된 열차에도 예매율이 무척 높고요. 하행선 열차 중 전라선과 중앙선은 열차를 이용하시기까지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한 오후 3시 이후에 준비된 열차에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선과 장항선, 태백선과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열차의 하행선 열차도 오후에 배차된 열차에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또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역시 몇 편의 열차에 자리가 매진돼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구간들은 상행선 열차도 예매율이 높습니다. 이 시간 현재 태백선은 정동진역을 기준으로 이후 출발한 열차의 좌석이 모두 매진이 됐고요. 경부선과 전라선, 장항선과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도 일부 열차의 자리가 매진돼서 부분적으로 자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호남선과 중앙선의 상행선 열차는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 아직은 자리 구하시기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평일에 운행하는 열차는 주중 운임 할인제가 적용이 돼서 보다 경제적인 열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운행하는 열차는 기본 운임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 기본 운임은 매주 금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오늘 같은 공휴일에 운행하는 열차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최백호입니다. 가을 편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곳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가버린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모르는 여자가. 이어서 사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짜 스펙을 쌓아 아들을 대학에 합격시킨 학부모와 그를 도운 교사가 경찰에 검거됐다는 내용의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대학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 필요한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종 대회에서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K고 교사 권모 씨와 홍모 씨, 제2여고 교사 민모 씨,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딸의 입시 상담 과정에서 만난 민 씨에게 아들 손모 군의 경력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자 자신이 쓴 시를 건네 2010년 10월 한글날 기념 100일장에서 금상을 받게 한 혐의다. 민 씨는 지난 6월 이 사건과 별개로 학부모에게서 2천여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권 씨와 홍 씨도 이 씨의 부탁을 받고 2010년 11월 G20 국가기후변화대책 발표회에 김모 군을 손군 이름으로 대신 출전시켜 상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손군은 이런 가짜 경력을 내세워 2012년 서울의 모 대학 과학계열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하고 이듬해 서울의 다른 대학 한의학과에 입학했다. 경찰은 손군이 재학 중인 대학의 수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지국 씨에 대해 역외 탈세 혐의로 수백억 원대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수영 OCI 회장, 오정현 전 SSCP 대표 등도 세금 추징 및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등은 지난해 5월 탐사보도 전문 언론 뉴스타파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공개한 한국인 182명의 명단에 포함돼 있다. 이번 조치는 이들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구체적으로 대응한 사실상 첫 사례로 향후 국세청과 사정당국의 추가적인 세무조사와 수사 방향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8일 진행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의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182명 가운데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들로부터 총 1,324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이중 전 씨 등 3명에 대한 역외탈세 추징금이 823억 원이며 이들에 대해 국세청이 검찰 고발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 씨 등 3명이 고발 조치되었다며 이들 가운데 1명에 대해선 추징액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세무조사 통지서를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이들 역외 탈세 혐의자 가운데 일부만을 세무조사하는 등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올 상반기 국세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전 씨 등의 추징액과 고발 요구는 이 과정에서 박 의원실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임한수 국세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세회피처에 금융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부실한 세무조사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임 청장은 특별감사가 아니라 정기감사라고 답해 한때 위증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임 청장은 지능형 조세회피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통상적 업무 감사로 알고 답변한 착오였다며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가토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허위의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 칼럼과 증권과 정본지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7시간 동안의 행적이 정윤회 씨 등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 8월 보수단체 세 곳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2개월 동안 가토 전 지국장을 3차례, 정윤회 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1일자로 서울지국장 임기가 만료됐지만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국내에 머물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최대 입시 및 인천 아시안게임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검은 거래 의혹을 경찰이 내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대한수영연맹 이사 A씨가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최대 입시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내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천 아시안게임 수중발렛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도 돈이 오간 단서를 일부 포착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학부모에 대한 조사에서 A씨가 학부모 5, 6명에게 입시 담당 교수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각각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자들의 금융계좌와 통신 내용 등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현재 모 체대에 재학 중인 관련 학생 일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운영하는 수중발레팀 소속 선수들만 국가대표에 선발됐다는 점에서 A씨의 국가대표 선발 전 개입 의혹도 제기된다. 경찰은 다음 주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검찰이 7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탤런트 전향자 씨 등 측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내용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 씨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며 재판부와 검사,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대균 씨의 변호인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돼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자분들께 죄송하다. 대균 씨 명의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전 씨는 평생 공인으로 살다가 이런 일을 처음 당했다. 모르쇠가 아니라 진정 몰랐다. 건강도 안 좋고 노모가 97살로 심장 발작이 심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균 씨와 함께 경인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 은신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호위무사 박수경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박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교수직에 임용될 수 없다. 박 씨의 변호인은 어린 자식들 핑계를 대며 은신처에서 나오려 했지만 거부당하고 저녁에도 불을 켜지 못한 채 사실상 수감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승환의 가을 흔적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손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생명체를 나노미터급 분자 수준까지 관찰할 수 있는 형광현미경을 2000년대 개발한 미국과 독일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는 내용의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그 전까지 과학자들이 사용한 광학 또는 전자현미경은 빛의 한계와 고온 때문에 나노급 생명체 움직임을 관찰하기 힘들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 올해 노벨 화학 수상자 에릭 베치그, 미국의 하워드 휴즈의 과학연구소 교수와 윌리엄 머너 스탠퍼드대 교수, 슈테판 헬 독일 막스 플랑크 생물물리화학연구소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형광문자를 이용한 현미경을 개발해 기존 광학 전자 현미경으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생명체의 분자 움직임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 헬 교수는 레이저빔 2개를 물체에 쏴 하나는 형광 분자가 빛나게 하고 다른 하나는 그 외의 형광을 제거하는 방식의 주사 투과 전자현미경을 2000년 개발했다. 베치그 교수와 머너 교수는 단분자 현미경을 개발해 지난 100여 년간 과학계의 정설로 통했던 광학 회절 한도를 뒤엎었다. 광학 회절 한도는 일반적인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 현미경으로는 빛의 2분의 1 파장 이하의 물체는 관측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들은 여러 단일 분자들의 빛을 비추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미지를 촬영하는 기법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었다. 나노 현미경으로도 불리는 이 기술을 이용하면 뇌신경세포 간 연결 부위인 시냅스의 형성,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헌팅턴병에서의 단백질 응집은 물론 수정란이 배아로 발달하는 단계의 단백질도 관찰할 수 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터키가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 격퇴를 위한 군사동맹에 참여하는 논의를 본격 진행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족 거점 지역이자 터키 코앞인 코바니가 함락 위기에 놓이면서 쿠르드족 학살 우려가 커지고 터키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항의하는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미국이 주도한 IS 군사동맹을 담당한 존 앨런 특사와 브렛 맥커그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중동과 유럽 방문에 이어 9일 터키를 방문한다고 터키 언론들이 보도했다. 터키 외무부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9일에서 10일 터키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 등과 회동하고 가지안테프의 나토 기지를 시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특사와 나토 사무총장이 잇따라 터키를 방문함에 따라 그동안 IS 군사 개입에 나서지 않은 터키가 국제동맹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주목된다. 터키 정부는 IS가 코바니를 곧 함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국제동맹국의 군사 대응이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을 겨냥하지 않았다며 동참을 거부했다. 전날 밤만 해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연합군의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지만 정작 터키군이 나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어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 북부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난민들을 이곳에 수용하는 안전지대를 설치하며 온건 반군을 지원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서아프리카에 파견된 미군 중 일부가 에볼라 환자들이 드나드는 실험실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사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 사령관인 데이비드 로드리게스 대장은 7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병원과 치료소, 실험실 등 에볼라 관련 시설 건립을 위해 파견된 일부 미군이 에볼라 실험실에도 배치된다면서 실험실별로 서너 명씩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현재 3개의 실험실을 건립했으며 앞으로 4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에볼라 퇴치를 위해 서아프리카에 파견될 미군은 약 4,000명이며 현재 350명의 미군과 130명의 노동자가 현지에서 근무 중이다. 로드리게스 사령관은 이동식 실험실에서는 감염 여부를 테스트하게 되는데
이미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해 실험실 배치 미군이 에볼라 환자와 직접 접촉하게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실험실에 배치되는 미군들은 핵이나 생화학 분야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로 방호복도 입을 것이라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각국에서 모인 추기경 및 주교들과 함께 성생활의 즐거움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론 피롤라와 마비스 피롤라 부부는 6일 로마 바티칸에서 교황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 200여 명 앞에서 5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비결은 성적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4명의 자녀와 8명의 손주를 둔 피롤라 부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부부의 신성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친밀감이며 결혼 생활은 충실한 성관계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성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독신인 교황과 고위 성직자뿐인 청중은 다소 당황했다. 빈센트 니컬스 추기경은 우리 주교들은 입에 올리지 않는 주제이지 않으냐면서도 결혼 생활의 행복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교황청은 5일부터 성과 가족을 주제로 이혼, 피임, 낙태, 동성애 등 가톨릭이 금기시해온 문제들을 집중 토론하는 2주 일정의 세계주교 대의원 회의를 열고 있다. 토론의 화두를 제공하기 위해 초청된 피롤라 부부는 이날 독실한 가톨릭 신자 친구 부부가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 동성애자인 아들이 파트너를 데려왔는데 우리 아들이니까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받아들여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롤라 부부의 강연에 대해 일부 주교는 교황청이 성생활에 대한 교리를 마련하려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교황청은 인위적 산하 제한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1968년 바오로 6세 교황의 칙령 이후 성이나 가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가족의 목소리라는 단체는 동성애자를 부부로 인정하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년 10월까지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아이비의 노래 듣겠습니다. 유혹의 소나타.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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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he hottie, y'all. Whoa. You know her? Her name is Ivy. Whoa. Ivy? Hell, man. I to the V to the Y. Okay. Hi, What's up, my pretty? I'm Diane. This is a new classic. All right now. 내 손만 잡으려 말고 날 안아봐. 눈 닫고 가는 채로 느낌을 봐. 가슴이 참 복잡할 땐 날 바라봐. 나 널 유혹하는 거란다. Somebody do it. 도리도리 마음을 take it. 빛을 켜서 맘을 비춰. 잠들게 본다
다음은 사설면 기사입니다. 허점투성이 입학사정관제 보완책 취급하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입학사정관제 대입 전형에서 수상경력과 봉사활동 실적 등을 짬짬이로 조작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학생은 가짜 실적을 바탕으로 유명 대학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자기소개서 표절, 대필, 사정관의 전문성 부족 등 잡음이 끊이지 않던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이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허위 서류로 대학에 부정 입학한 손모 씨와 이 과정에 가담한 어머니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손 씨의 경력을 조작하기 위해 각종 대회에서 부정을 저지른 고교 교사 3명도 입건했다. 이들의 행각은 기산천외한 수준이다. 손 씨의 100일장 입상을 위해 교사 민모 씨는 시를 지어줬고 어머니 이 씨는 원고지에 대필해 아들 이름으로 제출했다. 이 작품은 100일장에서 금상을 받았다. 민 씨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고 이 씨에게서 2,500만 원을 챙겼다고 한다. 또 다른 교사 2명은 영어 발표 대회와 토론 대회에 다른 학생을 대리 참가시켜 수상 경력을 만들어줬다. 손 씨는 입학사정관제로 2012년 서울 모대학 생명과학 계열에 입학했다가 자퇴하고 이듬해 다시 모대학 한의학과에 들어갔다. 두 대학 모두 엉터리 경력을 걸러내는 데는 실패했다. 입학사정관제는 학교 성적보다 인성과 창의성, 소질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 방식이다. 성적 위주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도 줄이자는 도입 취지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터이다. 그러나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한 이명박 정부가 속도전식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게 사실이다. 2012년에는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이 인성이 우수한 봉사왕이라는 추천서를 받고 대학에 합격해 충격을 줬다. 입학사정관제 입시를 위해선 초등학교 때부터 스펙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입학사정관제는 엄마사정관제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했다. 비용과 시간을 누가 더 투자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는 측면에서 부유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론도 비등하다. 입학사정관제는 2015학년도부터 학생 부종 정합형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대학도 보다 세밀한 검증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독자성과 자율성을 부여받았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다음은 19대 0 한일 노벨과학상 숫자가 웅변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일본 출신 과학자 3명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 광원인 푸른색 발광 다이오드를 개발한 공로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초과학자가 아니고 인류의 유익한 기술 개발에 성공한 응용과학자에게 돌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기초과학을 넘어 다양한 응용과학 분야에서도 노벨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수상으로 일본 출신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19명, 일본 국적자는 17명이 됐다. 한 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도 배출하지 못한 한국 입장에선 부러울 뿐이다. 수상자 숫자를 비교해 스포츠 경기 스코어처럼 19대 0이라고 표현한 용어도 인터넷 등에서 돌고 있다. 일본과의 경쟁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상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한국 과학자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과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국가적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숱한 인재와 연구비가 과학 분야로 흘러들어가 과학기술 연구가 더욱 촉진되는 연쇄 반응 효과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노벨상은 오랫동안 과학 연구에 헌신한 결과로 받는 것이지 군대처럼 작전을 펼치거나 기업처럼 사업 계획을 추진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벨상 수상을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로 삼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노벨상에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다만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인재와 자금이 몰리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먹여 살릴 가치를 창조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가 절실하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실적 중심의 연구가 과학자들을 압박하는 분위기에선 노벨상은 고사하고 우리의 미래 살림을 책임질 일반 기술조차 제대로 개발되기 힘들다.
정부는 조바심을 내지 말고 차분하게 한국 미래 과학기술 연구에 청사진을 펼쳐야 한다. 노벨과학상 수상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물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 그리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창조적 분위기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윤건과 김연우가 부릅니다. 갈색머리. 내가 버린 그녀가 이 노래를 들으면 흩어진 갈색 머리 바람에 젖어 날 생각할까. 그녀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르면 사랑은 이별로 갚은 어리석은 날 미워할까. 내가 버린 거라 믿는지 넌 아직 모르고 내 마음속 널 보내. 슬픔은 아무도 몰라주고 단 한 번 사랑했던 너의 갈색 향기 아직도 다른 사랑은 꿈도 못 꾸는 나를 아니. 11월 초겨울에 그리움 묻어와 갈색 스웨터 보면 걸음 멈추는 나를 아니. 내가 버린 거라 믿는지 넌 아직 모르고 내 마음속 널 보내는 슬픔은 아무도 몰라. 내가 보낸 이유를 아는지 다 알고 있는지 내가 버려진 눈물 속에서 지내온 걸 아는지. I can't wait for you. 내가 버린 거라 믿는지 넌 아직 모르고 내 마음속 널 보내는 슬픔은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보낸 이유를 아는지 다 알고 있는지 내가 버려진 눈물 속에서 지내온 걸 아는지. 이번에는 스포츠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극전사 슈틸리케오가 10일 첫 선을 보인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 8시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파라과이의 평가전을 치른다. 짧은 준비 기간으로 대표팀은 7일 소집 첫날은 물론 이튿날도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팬들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축구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기는 경기를 해야 한다.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공격의 효율성이다.
그동안 한국 축구는 공을 상대 문전까지 잘 운반하지만 골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헛심만 쓰는 경우가 잦았다. 슈틸리케 감독도 가장 큰 문제는 골 결정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슈틸리케호 1기에 승선한 최전방 공격수는 이동국과 김승대다. 2선 공격수로는 손흥민, 이청용, 남태희, 조영철, 이명주 등이 합류했다. 슈틸리케는 득점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으로 최전방뿐만 아니라 윙포워드,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적극적인 공격 가담을 주문할 수 있다. 그는 또 선수 파악을 위해서 이번에 선발된 23명을 파라과이전과 코스타리카전에 모두 기용할 계획이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박종우, 기성용, 한국영, 박주호가 시험받는다. 수비진은 좌우 풀백의 홍철, 차두리, 센터백 곽태휘, 김영권으로 한 조가 결정됐다. 다른 한 조는 좌우 풀백 김민우, 이용, 센터백 김주영, 김기희로 구성됐다. 김승규와 김지연은 넘버원 골키퍼를 두고 경쟁한다. 슈틸리케 감독은 훈련에서 포백 수비 라인의 조직력을 담금질했을 뿐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전술 대응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현대 축구에서 전술의 유연성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 선수들이 영리하게 유연한 전술에 적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올 시즌 프로농구의 주목할 기록들을 다룬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한국 남자농구를 12년 만에 인천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려놓은 김주성이 전인 미답의 기록에 도전한다. 2002-2003 시즌 데뷔한 김주성은 오는 11일 막을 올리는 2014-15 KCC 프로농구에서 13시즌째 활약을 벼른다. 지금까지 오직 동부에서만 555경기를 뛰며 931블록을 쌓아 69개만 채우면 아무도 밟지 않은 통산 1000블록의 기록을 남긴다. 지금까지 경기당 1.68개를 작성했는데 지난 시즌 0.9개로 힘이 떨어진 점이 우려된다. 정규리그가 팀당 54경기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시즌 추세로는 대기록을 넘보기 힘들어 바짝 힘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기록을 일구려면 동갑내기 문태영의 슛을 막아내야 하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문태영은 지금까지 4,916득점을 기록, 이번 시즌 84점만 더하면 KBL 사상 28번째로 5,000득점을 달성하게 된다. 노장 주희정도 의미 있는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 872경기에 나선 주희정은 앞으로 28경기에만 더 나와도 KBL 최초 900경기 출전의 금자탑을 세우게 된다. 아울러 통산 어시스트 1위와 스틸 1위의 기록 행진도 계속된다. 2010-2011 시즌부터 3시즌 연속 정규리그 모든 경기에 출전한 주희정이 정규리그에서 2경기만 빼고 모두 나섰던 지난 시즌의 추세만 유지하면 기록 달성은 시간 문제다.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을 이끈 유지학 모비스 감독도 사령탑 최초의 기록을 정조준한다. 현재 KBL 최장수 사령탑인 유 감독은 지난 시즌까지 465승을 거둬 이 부문 1위다. 유도훈 전자랜드 감독도 지난 시즌까지 178승을 달성해 이번 시즌 역대 9번째 200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한혜진의 서울의 밤. 춤을 추는 서울의 밤거리 그님의 손을 잡고 행복에 젖어 거닐던 거리
서울의 밤 님 또한 떠나버린 분 내 온도 울다 내 온도 울다 말없이 꺼져버린 서울의 밤이여 내 온도 울다 내 온도 울다 말없이 꺼져버린 서울의 밤이여 다음은 종합면 기사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5년간 중지됐던 남북합동 국어사전, 결의말 큰사전 편찬이 이달 말 평양에서 다시 이어진다는 내용의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결의말 큰사전은 남북이 최초로 함께 만드는 사전이자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편찬 중인 국어 대사전이다. 남북 해빙 분위기 속에 2005년 남측 11인, 북측 10인의 국어학자로 남북 공동 편찬위원회가 꾸려졌다. 2012년 말 완성을 목표로 2006년부터 편찬 작업이 진행됐으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여파에 휘말려 중단됐다. 공동편찬위 한용운 편찬실장은 8일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30일 북측 제의대로 평양에서 제22차 공동편찬위를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다며 33만 표제어에 대한 원고 작성을 남북이 절반씩 한 후 2, 3회 상호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70% 정도가 완료됐으며 2019년쯤 완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전 편찬인 11인의 평양행은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에 흔치 않은 예외다.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실세 3인방이 인천을 다녀간 뒤라 남북관계 개선에 단초가 될 수 있다. 남북 사전편찬위원회는 작업 재개의 사전 작업차 지난 7월 말 중국 선양에서 5년 만에 제외했다. 한 실장은 편찬 중단 이후에도 우리가 맡은 부분에 대한 집필은 계속해왔다며 우리는 집필을 마쳤고 북측은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집필한 내용을 회의를 통해 확정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황우혁 교육부 장관이 8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과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황 장관 발언은 그간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해온 교육부 입장과 달리 향후 서울 지역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와 교육부 시행령 개정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황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 신설되는 포스코 자사고를 놓고 유기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요 의원이 포스코 자사고에 대한 지정 협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지정 취소 협의 독촉 공문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모두 반려를 해온 점과 비교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묻자 황 장관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자사고 지정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감은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수 있지만 각각의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황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 조항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해석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간 하위 행정규칙인 훈령을 들어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 근거 미비 등이 문제되자 지난달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장관의 사정 동의를 받도록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섰다. 교육부는 논란이 일자 황 장관의 답변은 입장 번복이 아니라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지만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취지라는 설명 자료를 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최근 5년간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개인 파산 면책 금액이 약 4조 2,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대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파산 면책, 개인 회생 등 피해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법원의 신청에 승인을 받은 개인 파산 면책 금액은 4조 2,500억 원에 이른다. 개인 파산 면책은 채무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는 등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채무자가 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빚을 갚는 데 쓰면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개인회생도 크게 늘었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09년 5만 5천 건에서 지난해 10만 6천 건으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임 의원은 가계부채가 늘며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성폭행,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 관련 사건이 학생들 사이에 1,305건이나 발생해 가해 학생 1,99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 내 학생 성 관련 사건 발생 및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교내에서 징계가 내려진 사건은 2011년 2,043건에서 2013년 576건으로 2.4배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18건에서 77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도 한 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징계를 받은 학생은 같은 기간 414명에서 844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성폭행과 강간 등 정도가 심각한 성범죄로 퇴학당한 학생은 93명이었고 424명은 전학 조치를 받았다. 이 기간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가 50만여 명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징계 사건 및 학생 수 증가율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전체 징계 2,062건 중 서면 사과, 교육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70%에 달했다며 가해 학생들의 연령이 낮아진 만큼 더욱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조성모의 가시나무 전해드리면서 10월 9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상협,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찾아 지쳐 날아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울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름까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며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